B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B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자, 오늘은 심상정 후보를 할 차례인데, 오늘 B 많이 나옵니까? 글쎄요. 자,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 그러면 심상정 후보, 자, 가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 전에 이 책. 소장님의 책입니까? 공저한 책입니다. 공저. 예. 201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도 여기 참여해서 심상정 후보의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책 내용에 예. 기초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10년 전에서 업데이트 됐거나 혹은 뭐. 나이가 먹은 성인기에 예. 심리 분석을 한 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긴 10년 전에도 50대였고 이미. 네네. 지금은 이제 60대가 됐죠. 심 그렇죠. 후보가.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죠. 그 틀 안에서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제가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심상정 후보 측에 요청을 받아서 심리 분석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주례사 느낌으로 잘 써준 편이고 중간에 좀 센 말들은 이제 잘렸고 이미 B는 B 처리 됐군요 이미. 여기서 책에서 B 처리가 많이 됐고 한번 접근해 볼까요? 심상정 후보 하면 이제 정치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민주노동당의 비례 1번으로 그렇죠. 2004년에 정치인문에서 지금 4선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이렇게까지 살아남으면 진보 정치인이 유일합니다. 네네네. 진보 정치인의 어떤 뭐 상징처럼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었을 때도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는 말이 똑똑하지 않냐, 예. 뭐 능력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토론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강단이 있죠. 뚝심도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의제 설정 능력도 훌륭했죠. 네네네. 그래서 삼국지 장비 스타일의 이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이제 강단지고 뚝심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다. 여성 후보에게 삐 그렇게 이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만일 심상정이 명예욕, 권력욕, 승부욕, 경쟁심, 성공욕 같은 잡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의 건강한 마음을 한층 갈고 닦게 된다면 그녀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 총 선생님이 이 사적 욕망의 승화에 성공을 했다는 뜻인가요? 한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조건문이죠. 조건부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적 욕망의 승화에 성공을 못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때까지 그 소장님이 분석한 틀에 의하면 본인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열심히 공적 욕망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잘 들어보면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적 욕망. 네. 이 둔갑한. 예. 그런 것을 이겨내야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심상정 후보의 삶이 사적 욕망으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고비에서 그 사적 욕망에 영향을 받거나 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적 욕망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성공욕이라고 좀. 성공욕. 네네. 이제 뭐 더 들어가면 명예욕도 있고 그 밑에는 또 인정욕망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성공욕이 좀 강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심상정 후보가 이남이녀 중에 막내딸이죠. 예. 근데 이 이남이녀 막내딸은 이제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에서 너 누구니 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절에는. 네. 게다가 또 심상정 후보 집안이
남녀 차별이 극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네. 그 오빠가 있고 이제 언니가 있고 막내딸인데 오빠들은 막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 어린 시절부터 서울 유학을 가고 가난한 살림에 과외도 하고 또 뭐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뭐 온갖 호사를 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본인도 썼는데 아, 어릴 적 오빠들이 집안에서 받는 대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온갖 호사를 누렸으나 집안의 자원을 그렇죠. 듬뿍 투자 받았으나 네네. 이제 큰언니는 초등학교 5살 때부터 큰오빠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좀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큰언니는 오빠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학원비도 아르바이트 뛰어서 벌고 이제 막내였던 이제 어린 심상정은 집에서 이제 거의 방치.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 이제 알아서 커라. 뭐 이런 식으로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뭐 있으나 마나한 오빠에게 신경 쓰느라고 온 집안이 자기는 그냥 알아서 자라는 그런 방치된 아이였다. 예전에는 장남의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둥이라면서 자원을 몰아줬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런 케이스였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집안은 꼭 그 남자들이 공부를 또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몰빵 받았는데. 예, 유망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집안도 좀 그랬었고, 아하. 이 어린 심상정 입장에서는 사랑을 이제 너무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이 있고, 예. 날 좀 사랑해줘. 오빠만 사람이냐? 뭐 이제 이러면서 따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더 착하게. 그래서 부모님이 아유 이쁘다 뭐 이러면서 사랑해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방식.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반항이 더 좋다고 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 반항을 쉽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이 심리학책 읽고 반항을 하는 길이 옳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는 어떤 노선을 선택했냐 하면 오빠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아, 어린 심상정은.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런 증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오빠한테 이기려고 경쟁해서 어린 시절에 길을 썼다. 이런 증언을 이제 언니도 할 정도로 오빠들하고 경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알아서 자기를 다 착착 잘하는 아주 착한 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착하게 산 거죠. 열심히.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심상정 후보의 아버지가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의 아버지인데 중요한 욕망이 뭐였냐면 가문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특히 이제 남자 자식들이 명문대에 가서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기대가 엄청났어요. 사자를 달아야 되는데 보통. 예. 근데 이제 그 오빠들이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심상정 후보가 했죠. 서울대 들어가서. 네, 서울대 입학하면서. 우리 가문에서 또 서울대 출신이 나왔다 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사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꿈꿨던 부모의 관심, 사랑, 인정을 서울대 합격하면서 이제 받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학생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운동 하면 부모님들이 80년대 대부분은 뭐 이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죠. 네. 그래서 80년대에 저도 대학을 다녔는데 여학생들 중에는 막 집에서 머리 깎고 감금하고 이런 일도 자주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안에서 이제 반대가 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심상정 후보도 비슷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좀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의 집안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뭐라 하는 거죠. 성공 출세의 길을 저버리고 학생운동하고 또 뒤에는 노동운동을 하고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그렇죠. 오히려 집안을 망하게 하는 학생운동이나 하고 있다고 부모님의 타박을 받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인정이 꺾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마음의 슬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쭉 노동운동도 하고 할 동안 계속 집안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구로공단에서 위장 취업하고 네네. 예. 쟁의도 막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수배도 오래 당했죠. 그렇습니다. 수배 생활도 오래 했고 인정을 계속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인정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국회의원 당선. 2004년. 네.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가족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찾아가면 야, 뭐 나 찾아오지 말고 선거운동 해라.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했고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는 가족들 역시 이제 다 막 박수 쳐주는 이제 그런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네. 그런 기대를 어릴 때 받았으나 네. 그거는 이제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죠. 그 부모님의 기대는. 그렇죠. 그런 삶을 한 20여 년 살다가 네. 드디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또 인정과 지지가 이제 왔다라는 건데요. 사실 심상정 후보는 어릴 때 이제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는 계속 선생님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되려고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들 기만큼은 펴게 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길을 펴고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걸 꿈꿨지만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 선생님의 길도 접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삶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의 인정을 아예 포기하는 것도 제일 좋은 어떤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그랬는데 언제 인정을 받았냐 하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 때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서울대 합격했다든가 국회의원 됐다든가 세속적인 성공을 했을 때만 지지를 해줬어요. 소장님 견해 어떤 부분에 동의하냐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항상 이 어른이 된다는 건 과감하게 기대를 저버리는 과정이다. 적극적으로. 남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저버리고 막 사는 거죠. 말하자면. 뭐 좋게 얘기하면 자기 인생. 그러니까요. 지 맘대로 사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지 맘대로 산다는 게. 심상정 후보는 노동운동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긴 했으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정 욕망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계속 성장한 분이라 인정 욕망이 그대로 잠복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승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때 평가를 했냐 하면 다른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본 건 어떤 대목이냐면 진보 운동을 막 할 때 집에 가면 온 가족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속된 말로 다구리 한다 그럽니까? 다구리. 전문 용어죠, 다구리.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할 때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억울했다고 그러거든요. 억울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에 이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 뭐 다구리 당하시는 인생이요? 집에서? 네, 저도 뭐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은 다구리를 경험하고 억울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다구리 인생인데. 네. 억울한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욕망이 없으면 네.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진우라는 기자가 한 놈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잽싸게 유럽으로 외유를 잠깐 갔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잠시 외유 중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빨리 들어와서 감옥 가야지 새끼야.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전화 끊어요. 팍. 네, 그렇죠. 내가 옳아서 하는 건데 안 해줘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계속 인정을 욕망했다는 것이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아까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의 업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 성취는 많은데 사선 의원에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성과, 업적 이런 걸 이제 한번 얘기해 주쇼. 그런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통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런 건 얘기해도 존경스럽다. 이래서 지층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상당한 정치 활동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소장님 분석 틀에 의하면 입증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적인 욕망. 네. 이게 이제 공적 욕망으로 승화돼서 공적 욕망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죠. 공적화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못 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승부욕일 수도 있고 네. 또 용기일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 이제
공적 욕망화 되지 못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을 내가 왜 아주 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좋았다면 뭐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정체의 현상을 좀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조해질 수 있죠. 본인이. 그런 걸 본인이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재명 대 심상정, 이재명 대 뭐 안철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앞으로는 해볼까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표를 나눌 사람들이 이재명과 심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주요하게 나눌 대상이. 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대하는 방식과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공학 측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은 공당의 후보이고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럴 때 진보적 유권자 입장에서 고독스럽잖아요. 네. 내 표를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네. 뭘 봐야 됩니까? 소장님 기준이라면? 제 기준이라면은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적폐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제 그건 제 가정이니까. 선거공학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당연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심상정 후보는 본인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스스로를.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출신의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노동자 정체성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실제 노동자 출신이고 네.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노동자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요즘 그렇습니다. 네, 말꼬리 잡는 듯한 이런 예. 공격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사적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을 꺾어서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있죠. 예, 붙으면 이기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든. 정치인한테 필요한 자질인데. 네네네. 그리고 특히 자기 주변 사람이면 더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삐! 그러니까 경쟁 대상이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있는 오빠였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경쟁자들한테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사실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다 보면 이 남성 운동가들한테 상당히 이제 치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예. 그걸 이제 다 꺾어내면서 이기면서 성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싸움꾼이죠. 예. 그래가지고 막 붙을 때는 그 자기도 모르게 강한 경쟁심, 일종의 공격성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겹치는 정체성이 있어서 더 경계하는 걸까요? 무의식적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무의식적으로. 삐!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의식적으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아. 그러니까 저도 노동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저를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는 예. 무의식적으로 그 양반은 노동자. 그렇죠. 그러니까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노동자와 무의식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아하.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트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차원에서 공격성을 드러낼 수도 있어도.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억울함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진보 진영의 이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엘리트 진보 운동가들 그 밑바닥에는 완전 억울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한 삶, 어려운 삶, 또 진보를 위해서 매진한 삶, 부귀영화를 버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수정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인들보다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네, 내가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았는데 네, 이거 화가 나죠. 억울하고 화나는 게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옛날에 어떤 한 분을 만났었는데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분도. 근데 그분이 막 사람들 욕을 하더라고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 출세한 친구, 이런 친구 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고 근데 그놈들이 나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때려치고 출세길을 달리시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연락 끊고 근데 소장 B. 그래서 삐당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아직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로 진보 운동을 하니까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심상정 후보도 그런 유사한 억울함, 분노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억울하고 화가 나서 예. 심상정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좀 공격하는 성향도 있긴 있어요. 이 경쟁을 워낙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표정, 공격적인 어투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또 주변의 일반적 평가도 냉정하고 쌀쌀맞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걸 약점이라고 얘기하셨고. 그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경쟁 속에 이제 네. 혼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네. 생존 본능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이스나마나한 막내딸, 또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는 비주류 여성, 소수자. 예. 근데 진보운동에서도 역시 비주류 정치인. 이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고슴도치 기질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압하는 스타일이죠. 너는 나보다 못해. 팍. 너는 나한테 네, 약간 제압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간에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 하면 또 꼽을 수 있는 게 억제형 정치인. 억제형이요? 예, 자기를 억제하는.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그 솔직성의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2016년도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점잖아진 거더라고요. 웃음소리가 그때는 막 히히히 흐흐가 아주 진짜 굉장했어요. 이렇게 보면 한 번에 강연을 하면서 그 웃을 때의 그 느낌이 야 진짜 경박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그걸 아마 주변에서 엄청나게 지적했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씩 흐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히히히 흐흐 막 이제 막 몸짓 발짓 굉장하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대극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심상정 후보죠. 김어준 총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심상정은 어디 있냐? 사람이 안 보인다. 의정활동 말고 심상정 개인은 어떤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2007년에 제가 인터뷰하고 그런 적이 있죠. 네, 총수님이 이런 의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의지만 보이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자기를 억누르는. 네, 억누르는. 그러니까 표현을 억누르는. 근데 표현을 억누르는 거는 이제 어쨌든 어린 시절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심리 특성으로서의 솔직성은. 자기 표현을 했을 때 수용이 돼야 그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이제 어떤 방해 공작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학원 가고 싶다. 검정고시 보고 싶다. 얘기를 해요. 아버지 거절하죠. 안 돼. 공장엔 다녀. 그래도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일단 들어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용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느끼는. 해봐야 소용없다.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 꺼내질 않죠.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감정을 꺼내는 연습을 안 했구나. 그렇죠. 욕망, 감정 이런 걸 드러내는 연습을 거의 안 하고 절제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죠. 네, 오히려 거꾸로죠. 네. 억제하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진보운동 과정에서도 비슷했고 이게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는 일단 자기 속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심상정은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막 명패도 던지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죠.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도 2016년 동영상 아무나 하나 보세요. 그냥 인간 이재명 딱 나오거든요. 인간 이재명. 네. 근데 심상정 후보는 그런 걸 전혀 드러내질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을 못 느끼죠. 정치인으로서는 약점이죠, 사실. 약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최고의 뛰어난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이 로봇이요? 삐!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다시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거기에 뭐 정책을 최대한으로 싣고 공익만 추구하게 만들어 놨다. 그 로봇이 그래서 말만 하면 너무 잘하고 판단도 항상 대의를 위해서 판단을 한다. 해도 삐삐. 예, 사람들은 유대감을 형성 못한다. 로봇하고는. 그러니까 심 후보 약점이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예, 그런 거죠. 똑똑한 거로 따지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개보다는 개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가 훨씬 나아요. 똑똑한 거는 도움도 되고. 근데 밤에 잘 때 컴퓨터 껴안고 자는 사람 없어요. 개를 껴안고 자죠. 왜 개를 껴안고 자느냐? 개는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와서 핥아주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막 꼬리도 치고.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한 놈인데 지적으로는. 근데 교감이 되잖아요. 애정을 갖게 됩니다. 다소 극단적인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람이 결함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보여야 돼요. 감정 표현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정치인과 심리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가 있고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열렬한 지지층도 잘 형성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열렬한 적대층도 형성이 안 됩니다. 왜? 인간미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억제와 절제가 심한. 자기 절제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심하다. 네. 약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이 정치인 심상정이 국민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인간 냄새와 색깔을 선보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네, 이 책을 안 읽으셨는지 제가 부탁을 받고 쓴 건데 지금도 차갑죠, 느낌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매력을 잘 못 느껴요. 이러면 이제 확장성의 문제가 있죠.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네 분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누구 대 누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상성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위험성.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분석에 기반하여 걱정되는 지점들.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진짜 많은데. 해놓고 전부 다 삐 아니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